자, 일단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 가지고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처음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지금 이거 자체는 쉬워요. 그 뒤에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NA 합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있는 원소 다 세워주면 되고, 여기 있는 원소 다 세워주면 되고, 여기 있는 원소 다 세워주면 되지. 만약에 여기 10개, 11개, 12개가 있으면 답은 얼마예요? 33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문제에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합의 원소를 하나하나 알 수 있게 준 게 아니라 개수만 제공을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NA와 NB가 더해져 있어. 주어져 있어. 그럼 너희들은 일단 NA와 NB를 더할 거예요. 어디 더한 거예요? 여기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 다 세워준 거지. N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원소에 다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랑 같아 달라? 다르죠? 왜? 어디가?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됐어? 2번 세워졌지. 그러면 실제 합집합보다 원소 개수가 많이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공식이에요. 얘를 왜 쓴다? 문제에 주어진 재료가 NA, NB, NA라서 합집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자, 더 설명할 거 없겠죠, 진희씨?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디로 간다? A 합, B 합, C로 간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줄 거야.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문제에 주어진 재료들이 어떻게 주어졌다? NA가 주어지고 NB가 주어지고 NC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일단 다 더해봤어요. 어때요?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 세워줄 때 A를 쓸 때 어떻게 됐어? 여기 거 다 센 거예요. NB 더해줄 때 어떻게 됐어? 여기 거 다 센 거고요. NC는요. 여기 걸 다 센 겁니다. 가운데 보면 좀 많이 중복됐죠. 그래서 뭔가 제외해줘야 될 건데 이번에도 역시 내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A교집합 B가 주어져 있고 B교집합 C가 주어져 있고 C교집합 A가 주어져 있어서 걔네들을 일단 다 빼봤어요. 그러면 A교집합 B를 뺄 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사라지죠. B교집합 C를 뺄 때 여기 거 하나, 여기 거 하나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C교집합 A 거 뺄 때 어떻게 돼? 여기 거 하나 사라지고 여기 거 하나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 번도 안 세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A교 B, 교 C를 더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합집합의 원소를 다 세워주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로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 156번을 보자.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한 방에 내가 풀게요. 가자. 어때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너희들은 무조건 저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쓰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먼저 판단해요. 주어진 재료들을 보자라는 얘기다. 그치? 어때? NA, NB.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니까 어때?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인다. 그치?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전체 여집합이에요. 그럼 전체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뭐야?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을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쓸 때 A교 B.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A교 B. 그리고 전체 집합이 얼마예요? 28. 그럼 교집합이 얼마네? 11. 그러면 주어진 재료가 교집합이 주어졌고 B가 주어졌고 A의 원소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답은 얼마야? 13 더하기 12 마이너스 11. 답은 얼마예요? 14. 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지금은 뭐다? 주어져 있는 재료들이 공식을 쓰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항상 쓴다 아니다? 항상 쓰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쉬운 거 160번 아니 162번. 이것도 그냥 내가 풀게요. 자, 162번 갈게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자 한 걸 보니까 또 뭐가 보여?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인다. 쓰는 과정은 생략하고 만들어 보면은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빼주세요. 그냥 전체 집합은 82인 거 아니까 결국 우리한테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건 합집합입니다. 맞죠? 그러면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재료를 보니까 공식을 쓰는 상황이니? 아니죠. 교집합이 안 주어졌잖아. 그럼 교집합을 무조건 구해야만 하니? 아닙니다. 교집합을 반드시 구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마 문제집에 풀이겠지만 너희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끝나요. A 빼기 B가 29입니다. NA가 50이니까 여긴 얼마? 21. NB가 33이니까 여긴 얼마? 12. 그러면 합집합 바로 나온 거죠. 62.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20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에서 교집합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공식처럼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알았음?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 유형은 사실은 유한집합의 원소에게 쓰는 반드시 공식을 쓰세요가 아니라 주어진 재료들이 이러하면 공식을 쓰고 주어진 재료들이 이거랑 다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라는 유형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184번? 5번 가자. 185번입니다. 기기. 자, 185번 문제 이거 공식을 쓰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맞고요. 맞다고 해도 맞습니다. 자, 내가 184번을 풀리려다가 5번으로 푸세요라고 바꿨는데 일단 뭐가 주어져 있어? 이 서로서라는 상황을 너희들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달라져. 얘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라고 주어진 거네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공식으로 들어갔을 거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 집중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근데 공식으로 접근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조금 더 빨라야지. A와 B가 서로 서면은 A 교 B 교 C는 어떻게 돼? 당연히 0이겠죠? 왜?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 공집합과의 교집합도 공집합. 그래서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물론 얘는 뭐야? B교 C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얘는 뭐야? A교 C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해주면 합집합은 둘이 더해서 교집합 빼기. 합집합은 둘이 더해서 교집합 빼기.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0 빼기 3 빼기 1 빼기 더하기 0. 맞죠? 이건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도 좋고 또는 굳이 어디 갔어? B교집합 C가 3이다. A교집합 C가 1이다. C가 5개니까 여기 하나. B가 4개니까 여기 하나. A가 3개니까 여기 2개. 다 더해야지 해서 답을 얼마? 8이라고 해도 좋고요. 맞냐? 그래서 어쨌든 답은 8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너희들이 주어진 재료를 보면서 판단을 하세요. 알았죠? 둘 다 좋은 풀이에요. 이거는. 알았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났어요. 나머지는 활용 문제라서 너무 쉽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유형이에요. 자, 어디냐면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문제는요. 합집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거나 혹은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너희들은 이제 문제를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모든 문제가 다 A와 B의 원소 개수는 상수값으로 줘요. 그리고 나서 교집합 또는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뭐냐면 공식 사용하기 문제입니다. 얘가 상수값으로 주어지고 얘가 상수값으로 주어졌어. 그때 너희들한테 최대 최소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혹은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게 같은 문제라는 거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자, 가자. 생각해봐. 얘들아, 상수야, 상수. 어떤 상수값에다가 최대로 뺐어. 그럼 남은 건 뭐야?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어떤 상수에서 최소만큼 뺐어. 뺄 수 있는 만큼 제일 적게 뺐어. 그럼 남은 게 뭐야?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교집합의 최소 최대를 물어본 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푼다. 최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니, 최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니, 또는 합집합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교집합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그게 뭘까? 혹시 배운 사람들 아는 사람 없나? 현수. 뭔가 기준이 돼야 될 거야. 뭐가 기준인지 알고 있나? 너가 어떻게 푸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뭘이나? 자, 기준은 항상 어디예요? 합집합이 아니라 무조건 최대가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문제에서 더 추가적인 재료를 주면서 최소부터 고민하세요라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집합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 최소값 준 거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 자,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최대값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진이야, 너가 한번 생각해봐. A의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고 B의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어. 뭐 예를 들자면 20과 10 이런 식으로. 그때 교집합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겠어? 응? 뭐라고? 어? 잘 안 들려. 뿔면 이거 뭐야? 그거 빨리 주워요. 다시. 얘가 20이고 MB가 10이라고 치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쏙 10. 네, 됐죠?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치세요라는 건 둘 중에 좀 작은 놈, 걔가 쏙 들어가서 걔만큼 겹치는 게 바로 교집합의 최대값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합집합의 최대값은 뭘까? 승호야. 웃어? 합집합의 최대값이 뭐예요? 합집합의 최대값이 뭐예요? 30일까요? 아니죠. 합집합의 최대값은 뭐예요? 전체 집합입니다. 결국 합집합이라는 것도 집합이고 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물론 우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자, 예외는 존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말한 대로 20과 10이라고 쳐봐. 근데 전체 집합이 25면 합집합이 3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들에서는 전체 집합에서 범위를 한정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얘네 둘이 더한 놈보다 전체 집합이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예외는 존재합니다. 전체 집합이 40이나 되는데 얘만 보면 20밖에 안 되고 얘만 보면 10밖에 안 돼. 둘이 더하면 30. 합집합이 최대값은 40까지 절대로 못 가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거에서 끊어지기도 해요. 알았죠?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 예외인 거고 잘 안 주어지는. 보통 전체 집합에서 끈을 세웁니다.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얘가 20, 얘가 10. 근데 전체 집합이 25라서 얘가 25다? 그러면 교집합은 뭐야? 5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먼저 기준입니다. 어쨌든 얘가 NA 더하기 NB든 전체 집합이든 얘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문제들에서는. 알았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몇 번을 푸시냐면 178번 풀어봐. 178번. 자, 어때요? 쉽죠? 겁나 쉽죠? 자,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 그러면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공식을 사용하자. 어떻게 돼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22에다가 18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얘가 최대일 때, 합집합이 최대일 때. 맞음? 그래서 나머지 것들 채워보면 얘는 얼마? 40. 얘는 얼마? 40.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최소 됩니다. 자, 최대가 되는 거 찾아보자. 교집합의 최대값 얼마예요? 그래서 합집합의 최소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답은 얼마? 22 하면 되는 거고. 맞죠? 자, 두 번째,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예요? 40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언제? 전체 집합이 40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둘이 더한 놈보다 전체 집합이 적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 36. 그럼 얘 얼마? 4. 그래서 답은 얼마? 22. 4번이죠. 자, 그러면 집합 3개짜리는 어떨까? 너희들이 먼저 풀어봐요. 195번이에요. 자,
195번만 푸는 게 아니라 195번과 7번 두 개를 푸세요. 시간 많이 줄게요. 알았죠? 자, 보자. 여기 보자. 자, 195번입니다. 내가 분명히 최대 최소는 뭐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랬어, 얘들아? 응? 아, 그거는 여기서고. 일단 그 최대 최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식을 쓰라 그랬죠. 맞죠? 맞죠?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이 다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195번은 어때? 집합 3개짜리입니다. 뭔가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공식과 관련됐어요? 안 됐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주어진 게 NA, NB, NC, A교비, A교비 그 C 두 개가 없죠. 3개가 없죠. 합집합도 없고 B교시도 없고 A교시도 없어.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게 2개면은 하나의 최대면은 다른 하나 최소. 다른 하나 최대면 하나 최소하면 되는데 주어진 모자란 게 너무 많잖아. 한 4개가 부족하잖아. 근데 최대 최소를 함부로 갈 수 있어? 아니요. 이건 그러지 못합니다. 알았음? 그러면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식을 못 세운다. 그럼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벤더그램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벤더그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갈게요. 자, 어디? 5. 어디? 5. 그리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어디야?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어디? 여기. 그지 않아? 요 녀석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최소가 되는 걸 구하고 싶어. 그죠? 맞죠? 그럼 우린 뭐 해주면 돼? 얘들아. B의 원소의 개수가 19개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 최소로 만들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를 최대로 만들면 되겠네. 맞죠? 그럼 끝났죠? A의 원소 개수 몇 개? 14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10개나 있잖아. 여기 몇 개? 4개 채워주면 되겠죠. B의 원소 개수 16개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여기 최대한 많이 몇 개? 6개. 그럼 C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데? 19개인데 여기 이미 몇 개 있어? 15개. 그러면은 끝났죠. 2번.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어때? 벤 다이어그램에서 끝이 났죠. 근데 197번은 어때? 자, 간다. 일단 197번.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녀석을 보니까 어떤 녀석이야? A도 아니야, B도 아니야, C도 아니야. 어디야? 여기죠. 여기에 7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 준 거야? A 합, B 합, C를 준 거죠. 맞죠? 얼마예요? 전체 집합 저기 저거 100이다, 그지? 93.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부족한 게 또 있어요. 비교 C도 모르고 그 다음에 A교 B도 있네. A교 B교 C도 모르고 모르는 게 2개가 날 때 됐는데 그 둘이는 또 연관성이 있어. 심지어 하나는 B교 C고 하나는 A교 B교 C고 맞죠? 연관성까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건 어디야? 2문제 이상을 맞힌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 아니라 요 녀석 전체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 어때?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벤데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단순하게 딱 식에서만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한 재료를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가 아니란 말이야. 벤데그램을 빌려갈게요. 자, 갑니다. A, B, C.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녀석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지금 여기가 15이야. 몇 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15이야. A교 C는 여기야. 합쳐서 10이야. 여기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여기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 와중에 얘 알아? 얘도 몰라요.
근데 이 4개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 아까처럼 벤다그램 그림 안에서 끝낼 수 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받아들여 주시면요. 최대 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195번처럼 어때? 식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빌려봤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좀 이지하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이 필요한데 주어진 거를 식을 만들지 못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끝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다시 뭐? 벤 다이어그램을 빌려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왜? 최대 최소는 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그랬거든. 식. 하지만 식을 못 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빌려오는 것뿐. 식. 알았음?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빌릴 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게 195번. 알았음? 그래서 식에서부터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미지수로 잡아줄 거야. 그때 A 교비가 15이래. 둘 다 X, Y 잡을래? 아. 여기 더해서 10이지. 둘 다 뭐 A, B 잡을래? 아. 뭔가 하나를 기준을 잡자. 어디?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얼마? 여기는 얼마? 됐죠? 문자 하나로 세 군데 다 표현했죠? 그럼 여기는요? 뭐 관련된 게 없지.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겠어. 93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NA에서 바로 갈게요. NA, NB, NC 다 더했어. 여기 있는 거 다 더했어. 그럼 이제 빼자. 이제 내가 미지수 잡았기 때문에 얘도 알고 쟤도 알고 다 알지. 그렇게 해서 뭐 15 빼고 10 빼고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여기 몇 번 셌어? 2번 셌지. A, B 셀 때. 한 번은 빼자. 여기 2번 셌지. 한 번은 빼자. 여기 2번 셌지. 한 번만 빼자. 여기 몇 번 셌어? 3번. 그러면 2번을 빼자. 그렇게 하고 보면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머, Y만 남네요. 그래서 Y는 9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수예요. 이거는 식을 안 썼다면 모르는 거야.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만 끝낼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마지막에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여기를 보면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 더해주면은 25 마이너스 x 플러스 y죠. 근데 y가 9래매 34 마이너스 x네. 어머,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뭐만 알면 돼, 우리는? x만 뭐 하면 돼? 최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해보자. 여기가 15, 여기가 10. 얼마면 돼?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y는 9고요. 됐음? 끝. 24인데? 10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집합 3개짜리 최대 최소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왠 줄 알아?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학교쌤들이 문제 만들다가 오류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실 학교쌤들도 좀 기피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나오면 저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두시고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말대로. 근데 교과서 출판사 있죠. 뭐 교학사, 뭐 지학사, 금성 이런 출판사들이 있지. 거기서 학교쌤들한테 시험 문제 만들 때 참고하라고 참고 문제집들을 몇 개 주거든. 거기에서도 옛날에 오류가 뜬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학교쌤들이 그걸 가지고 베이스로 만들어서 냈는데 문제 오류가 엄청 생긴 해가 있었어요. 그게 2009 개정 때거든. 그때 이후로 사실 쌤들이 잘 안 내고 있어요. 기피하고 있어요. 문제 오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뭐 물론 시중 문제집들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기는 냅니다. 알았죠? 지어도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집합이 끝났어요. 어때요? 집합. 쉽죠? 재미가 없죠? 오늘부터 이제 명제를 하러 갈 겁니다. 지어도 됨? 자, 진이가 지금 수학과 처음이라 그랬지.
명제라는 단원도 보면은 집합과 약간 유사합니다. 집합 가지고 학교 시험에서 단독 출제 많이 해야 하네요. 하기는 하지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 결국 수학하라는 단원이 과목이나 수학상이라는 과목에 첫 번째, 두 번째 단원들은 사실 그냥 단독 출제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라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집합 단독 출제 문제 많이 있다 없다? 몇 개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명제도 마찬가지야. 단독 출제되는 문제가 많다 적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명제라는 단원과 집합은 어떻게 되는데요? 둘이 짬뽕 시킨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서 사실 많이 나옵니다. 뭐 함수 같은 거나 섞어서. 알았죠? 자, 갑니다. 그럼 명제는 도대체 뭘 원하는 과목일까요? 당신들에게 논리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을 배우다 보면은 너희들도 모르게 수학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너희들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따지는 문제에서 참인 거는 명확하게 보자마자 참이 많이 나오는데 또는 식을 연산하다 보면 참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거짓인 보기거든. 거짓인 보기는 보통 뭐 찾아요? 발레라는 걸 찾습니다. 틀린 예시 하나만 딱 찾아주면 이거는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음 하면 되거든. 그 발레 찾기가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건데 너희들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찾고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찾아올 거야. 그런 녀석들을 뭔가 정리해보자 라는 게 이번 단원이라서 약간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은 단원이에요. 자, 갑시다. 배운 사람들이 얘기해 봅시다. 명제라는 것은요, 조건과 구분을 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명제의 정의가 뭔지, 창원아, 뭐지? 뭐죠? 뭔 소리야? 명제가 뭐예요? 자, 그렇게 책 보고 읽을 거면 그냥 책을 내가 읽었겠죠? 명제는 뭐라 돼 있어요, 책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니네? 저것만 가지고 그래서 명제가 뭐야? 라는 걸 할 수 있겠어? 그럼 조건을 보자. 내가 명제와 조건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했거든. 조건은 뭔데? 문자 x를 포함하는 식 중에서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개를 약간 구분 짓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너희들이 한 방에 이야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용어를 바꿔서 설명해 줄게. 명제는 뭐다? 말 그대로 항상 참이 되거나요. 아니면은 항상 거짓인 녀석도. 그래서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얘기야.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약간 뭐랑 느낌이 비슷해요? 상등식이랑 좀 비슷하죠? 상등식이 뭐였거든?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맞죠? 자, 가자. 조건은 뭐예요? 나도 저 문제를 살짝 따라갈게요. 저 정의를. x의 값에 따라. 근데 꼭 x가 있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그냥 상황에 따라. 알았죠? 상황에 따라. x의 값에 따라 참이 나 거짓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x에 뭐를 넣으면 참이고 뭐를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런 보통 식이겠지. 근데 나는 일단 문장 또는 식이라 붙일게요. 왜? 아까 상황에 따라라고 얘기는 했죠. 알았죠? 이게 바로 조건이고 이게 바로 명제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보다 좀 더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겠지? 항상 참, 항상 거짓. 그리고 조건은 상황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뀔 수 있는 녀석. 자, 가보자. 사과는 맛있다. 참이, 아니, 뭐래. 명제이 아니에요. 아니죠. 나 사과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수는 사과 좋아한다. 그러면 현수한테는 참, 나한테는 거짓. 명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니은 2번. 뭐야 저거? 명제 조건이야. 조건이죠. 1 넣으면 참, 마이너스 1 넣으면 거짓. 3번. 100의 약수는 많다. 명제의 조건이에요. 창원아.
조건. 왜? 누구는 100의 약수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 봐야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적다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 약수가 많다라고 하려면 한 100개는 돼야지 할 수도 있잖아. 4번 홍길동은 키가 큽니다. 명제가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크다고 배웠냐? 작다고 배웠냐? 이건 나도 모르겠다. 작냐? 홍길동? 크냐 작냐? 최영만이 보기에는 홍길동 작을 수도 있지 뭐. 그죠? 그리고 우리 현수가 보기에는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4번도 조건입니다. 5번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 성립한다. 참여 것이야. 거짓이죠. 대놓고 거짓이죠. 성립하도록 하는 X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니라고 물어봤으니까 거짓인 게 맞겠죠. 맞죠? 거짓인 게 명확한 명제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명제 조건을 물어봐요. 집합이냐 아니냐 물어봤던 것처럼.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되게 어이없는 조건을 몇 개 본 거지. 어이없는 보기를 몇 번 본 게 있어요. 뛰지 마시오. 이게 실제 어떤 문제집에 나와 있던 거거든. 명제야 조건이야. 뭐?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왜? 아니. 뭐 그게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뛰지 말라는 말 자체가 복도에서는 참이겠지만 운동장에서는 거짓 아니야? 강아지가 따라오면은 쫓아오면은 거짓이겠지만 도둑놈이 칼 들고 쫓아오면은 참이겠지 뭐. 상황에 따라 참고짓이 바뀔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입니다. 난 이 보기를 보고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참거짓이 바뀔 수 있다. 조건. 상황이 바뀌더라도 항상 참이다. 거짓이다. 명확하게 계속 참이다. 명제. 항상 거짓인 것도 명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자, 디귿.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명제죠. 항상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낚이지 마세요. 이항시켜주면 x는 0입니다. 맞죠? 뭐 4x든 5x든 3x든 그냥 상수 4든 무조건 조건이지 뭘. 맞죠? 거짓인 명제가 아니에요. 이항시켜보면 x는 0입니다. 방정식이에요. 조건이죠. 조심합시다.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명제 조건을 찾는다. 자, 근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방금 힌트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 상등식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얘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 방정식이랑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상등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보자. 그걸 좀 더 간결하게 하면은 결국 모든 x에 대해서 3인 거죠. 방정식은 뭐예요? 특정 x에 대해서만 3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자주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항등식 배울 때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야. 너희들이 출제자가 돼봐. 결국 너희들한테 항등식에서 묻고 싶은 게 뭐겠어? 항상 참인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뭘 물어봤어? 기억을 떠올려 보거나 내가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뭘 물어보고 싶겠어? 항등식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등식은요. 뭘 물어보고 싶겠니? 너희들한테. 정말인지. 항등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거예요. 또 물어보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주로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통해서 뭘 구했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B. 항등식 식 완성형 문제들을 제일 많이 풀었죠. 자, 방정식에서 뭘 물어봤어? 그렇지. 성립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뭔지를 직접 물어봤고 그놈의 이름이 근이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예시로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결국 뭐가 필요한 거겠니? 그렇지. 참이 되기도 하는 x값,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뭔지를 물어볼 거예요. 항등식을 예시로 가지고 있는 명제에서는 결국 뭘 물어보겠니? 그렇지. 근데 항등식이냐 아니냐는 결국 항상 참인 게 항등식이니까 참인지만 물어봤다면 지금은 명제 맞니 아니니도 방금처럼 물어보겠지? 맞지?
명제 여부도 물어보지만 거기서 뭐도 물어본다?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같이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또는 참이 되도록 하는 명제가 되도록 식을 완성하셔도 있을 거예요. 결국 항등식을 예시로 가지니까 항등식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금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에서 요딴 거 풀겠니?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메인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되는 명제가 뭔지만 얘기하고 싶을 건데요. 우리가 다루게 되는 명제는요, 생김새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5번 느낌 나는 식으로 어떻게 해준다? 두 개의 조건이 등장해요. 예시로 들어갈까요? x-3은 0이다. 조건이에요, 명제예요? 조건이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명제의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뭐예요? 이면 이다로 만들어버려요. 이면 이다를 만들면은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 얘가 뭐니까? x가 3이라면 그럼 3 대입하라는 얘기지? 대입하면 성립하니? 응. 참인 명제예요. 3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면 이다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명제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의 명제들을 당신들이 만날 거라서 기호로 뭐라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P 화살표 Q. 그리고 명제라면 우리는 항상 뭘 따지러 간다? 참과 거짓을 따지러 갈 겁니다. 그럼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방법은 방금처럼 논리적인 구조로 3이라고 하니까 3을 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모든 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게 아닌 게 문제야. 이런 거는 굉장히 이지한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참거짓을 어떻게 따지러 가냐면 조건이니까 뭐가 존재하겠어? 조건 P는 참이 되도록 하는 X 분명히 물어본다 그랬지. 그 X들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집합을 만듭니다. 그 집합의 이름이 뭐죠? 참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의 집합이라 그래서 진리집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리집합 P가 존재할 겁니다. 조건 Q도 마찬가지 뭐가 존재할 겁니다? 진리집합 Q가 존재할 겁니다. 각각의 집합을 찾아볼까요? 중괄호 3. 뭐야 이거? 예, 진리집합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과 3. 방금 이거 참이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참. 집합들이 포함이 어떻게 돼요? 쓱. 그래서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 바로 이 명제는 뭐다? 3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짓이 된다라는 건 뭐야? 포함되지 않는다다. 반대로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마지막 설명할 게 있었는데 그거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였지? 아, P와 Q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면 쪽에 붙는 조건의 이름이 뭐게? 아니, 그거 말고. 그리고 충분히 맞다, 이 자식아. 뭐? 가정. 여기는 뭐예요? 결론. 자, 그리고 방금 창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지금 막 얘기하면 틀립니다. 아직 안 배워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틀렸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어떤 성질을 만족한 명제에서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명제를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이면의 가정, 이다의 결론. 알았죠? 그래서 자, 명제의 참고지를 따지고 싶다. 우리는 뭐 하자? 논리적으로 따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쉬운 문제라서 가능한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다?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러 가는 거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요.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249번 빨리 풀어볼래요? 두 개 써줄게요.
네. 자, 요 세 개 풀어보세요. 자, 249번 뭐예요? 이번에는 참인 명제를 주고 나서 진리집합들에 대한 얘기. 자, 참인 명제가 주어졌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를 보면서 만들어주세요입니다. 맞죠? 보자마자 보이는 게 하나 있네. 어떤 거? 2번이 거짓인 건 안다. 그치? 이거 기억하자 그랬었죠? 자, 그래서 얘가 만들고 싶은 건 뭐예요? P와 Q의 교집합은 P가 나오거나 아니면 P와 Q의 합집합이 Q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걸로 답으로 썼으면 되지만 지금 없다. 그쵸? 탈락. 그럼 이제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뭐 하시면 됩니까? 너희들이 뭐 해주시면 돼요? 된다 그런 거 그래서 판단해 주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뭐야? 지금 우리는 Q 안에 P가 있도록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보면서 쪼로로로록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음? 맞음? 예. 보자. 뭐야? 답은 5번이겠네. 오케이. 나오죠, 바로. 자, 다음. 257번. 이번에도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집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나서 명제 찾기 과 문제 방향이 전혀 거꾸로인 것뿐 같은 내용이다. 그치? 자, 뭐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얘가 하고 싶은 말도 뭐예요? P와 R이 P에 포함됩니다. 맞나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봐? 벤더그램 그려봐. 그럼 뭐 나와요? Q 안에 P가 있고 P 안에 R이 들어가 있고 를 보면서 찾아가시면 된다. 그렇지? 맞니? 그때 기억이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또 이걸 가지고 명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집합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도 집합으로 P다 이거 얘가 하고 싶은 말도 집합으로 근데 여집합끼리 포함관계는 뭐다? 니들끼리의 포함관계랑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이제 답 찾아보면은 얘 참, 얘 참, 얘 거짓. 답은 느드. 4번이 다 맞죠?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266. 자, 이번에는 뭐예요? 참거짓을 따져보시오. 자, 내가 분명히 참거짓 따지는 거 뭐 하라 그랬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좋다? 아니면 집합으로 따지는 게 좋다? 집합으로 따지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논리적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지만 집합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평소에 항상 집합으로 따져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 1번 같은 경우에 얘가 참이면 x는 뭐예요? 얘가 참이면 2, 3 마이너스 붙여주면 x는 뭐예요? 수학능이 어떻게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답은 1번이겠네. 됐지? 자, 니은도 2번도 한번 가보자. 곱해서 0이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x가 0일 때 y가 0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것도 있겠죠? x가 0일 때 y가 0인 것도 있겠죠?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에는 뭐밖에 없어요? 0, 0밖에 없죠? 폭리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짓. 됐음? 이런 식으로 찾아가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평사가 마름모다. 평사에는 어떤 거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마름모에는 뭐밖에 없어요? 수학능이 어떻게 돼요?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예시를, 즉 진리집합을 따져가지고 고민을 하시라고. 알았죠? 됐음? 그 뭐 평사는 마름모다 맞냐 틀리냐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집합 따지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됐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참거짓을 따져주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레 찾기 문제가 있어요. 발레라는 거는 참인 명제의 예시가 아니에요. 거짓인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대되는 예시. 알았지? 자, 가자. 얘들아,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3일에 집합의 포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래. 그럼 뭐야? 포함되지? P가 Q 안에 포함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바로 얘네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인 명제의 발레는 뭐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발레는 뭐를 보시면 돼요? P 빼기 Q. 뭐? 가정 빼기 결론. 알았죠?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있는 거겠지. 그게 꼭 명제가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뭐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앞으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하면. 그때 너희들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발레를 찾으러 가면서 하나라도 찾으면 거짓입니다 하고 지워버리면 되겠지. 맞죠? 그때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나중에 너희들은 앞에 걸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을 찾으러 가면 된다고. P 빼기 Q. 그게 이제 너희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얘를 쓰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몇 번이겠어? 7번의 예시 대표 문제 뭐야? 263번 딱 보자마자 어디야? 얘죠? 그러면 13.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 뭐 빼기 뭐? 가정 빼기 결론. 뭐가 보여? 차집합 거슬리죠?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답은 3번 하고 나오겠죠? 됐음?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발레 찾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새로운 용어들이 또 등장하면서 뭔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으쌰. 뭐냐면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 자, 저기 승호 씨,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부정이라는 단어 이미 한번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을까요? 부정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본 거. 언제 배웠어? 부정 방정식 할 때 배웠던 부정. 그 부정이 뭐야? 웃어. 그 부정의 의미가 뭐였죠? 그 부정의 의미가 뭐였죠? 정해지지 않았다. 정할 수 없다. 맞아요. 왜 여기 올 때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 왜 해를 정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해는 얘입니다 라고 정할 수가 없는 상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으로 했었어. 근데 우리가 배웠던 정확한 부정 방정식은 정확하게는 연립 방정식 안에 있었고,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연립을 해서 AB를 구하겠지만, XY를 구하겠지만, 미지수가 X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게 겁나게 많을 때. 풀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게 부정 방정식이었다. 즉, 그때의 부정은 의미가 뭐였다? 정해지지 않았다. 또는 후부정사처럼 정해지지 않았다. 또는 수학에서처럼 정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말하는 부정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부정하세요. 그럼 뭐예요? 아니에요. 그 부정입니다. 조건 부정이 있어요. 조건 P. 조건 P의 부정이 뭐예요? 우리는 기호로 not P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결. 뭐? not. 알았죠? 진리집합으로 가면은 얘는 뭐다? P. 얘는 뭐, 그러고 보니까 아까 not이 있었네? 미안해, 진이야. 어떻게 풀었대? 자, 얘는 뭐예요? P의 여집합. 맞지요? 다음. 조건에만 부정이 붙나요? 명제도 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명제 P가 있다. 부정하세요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not P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헷갈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이거는 틀렸어요. 원래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건 틀렸습니다.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주로 만든다 했지. 부정하세요. 뭐예요? 아닙니다. P면 not Q이다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등수학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학 측면에서는 이건 틀렸어. 이건 부정이 아니라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만 뒤집어? 뒤쪽만 뒤집어 주세요. 결론을 이다를 아니다로 고치면 그게 부정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거는 논리학 측면에서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지울게. 근데 방금 창원이가 얘기했던 이거랑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 얘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알았죠? 둘 다 바꾸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부터 설명하지? 아, 이거부터 할까? 가자.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을 할 때 뭐든 먼저 하지 말자. 조건이든 명제든 그리고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을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거든요. 자,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면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갑니다. P 그리고 Q 부정을 해보세요. 뭐예요? 땡! not P 또는 not Q. 왜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봐라. 부정을 했다라는 말은 그게 아니다 아니냐? 무슨 법칙? 그래서 not P 또는 not Q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와 또는 PQ만 부정을 하고 not P, not Q를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 그리고로 왔다 갔다. 왜? 드물어가는 법칙 때문에. 되었음? 되었음? 두 번째. 자, 이제는 눈치를 챘죠. 모든과 어떤의 부정입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했어? 뭔 개소리예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자, 왜 그럴까? 맞긴 맞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자, 간다. 모든 남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 조건이 있다고 쳐봐. 모든 남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부정을 하라는 얘기는 그게 아닌 상황, 여집합으로 가라는 얘기지. 모든 남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했다의 부정은 그럼 뭐야? 아니죠. 어떤 애 하나만이라도 안경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되지. 그래서 모든 남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했다의 부정은요. 모든 남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떤 놈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았음? 오케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안경 착용, 미착용도 당연히 포인트겠지만 그리고 한글이다 보니까 약간 장난치기도 하겠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남학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바꾸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부정을 왔다리 갔다리 자유롭게 할 수 있겠나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원래는 풀어야 정상인데요.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야. 위에 거 좀 지울게요. 목이야. 목이 난리네. 명제에 대해서 역과 배우는 배우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넘어간다? 2. 자, 이 2라고 하는 녀석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근데 내가 설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자, 갈게요. 어떤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자, 처음 배우는 지닝 한번 얘기해 볼래? 역이 뭘까? 역. 너 KTX 타봤니? 정방향이 있으면 뭐도 있어? 역방향도 있죠. 여기 뭐야? 방대. 정확하게는 방향반대.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보여? 명제. 저 화살표 방향을 뭐 하세요? 반대로 만들라는 얘기니까 뭐야? 역은. 뭐이면 뭐이다?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겠죠.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세요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 0 말고 2도 있어요. 2. 2가 뭐야? 다를 이자거든. 근데 2라는 명제를 만드세요라고 하면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면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뒤집는 거를 2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그 부정이 아닌 이유야. 부정과 2는 달라요. 알았죠? 지워도 되죠, 이거? 자, 그러면 이 2라는 명제에 대해서 역을 구해봐. 뭐야? 에이! 얘의 역! 는 이면 그러면 요들은 무슨 관계 있어요? 자, 그때 대각선 방향으로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자, 그 관계 읽기가 끝일까? 아니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면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죠. 이렇게 부르는 명칭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명칭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지운다 밑에. 역, 이 대우 명제의 특징. 누구와 비교해서? 원래 명제. 그래서 자, 밑에 써주는 얘가 졸라게 중요한 거 알았죠? 간다.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를 내가 본래의 명제라 해서 본명제로 부를게요. 본 명제는 자, 배운 사람들 대우 명제와 어떻다? 뭐가 같아? 참거짓이 같죠. 동일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니씨? 처음 배우는 지니씨? 왜인지 너가 한번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어? 왜 참거짓이 동일해? 결국 참거짓은 뭐로 판단하면 된다? 진리집합의 보완관계.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이거죠. 대우 명제가 참이라면 이거죠. 우리 배웠지?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음? 자, 두 번째. 원래 명제는 역인 명제. 원래는 2도 있었다. 역인 명제와 참거짓이 어떻다? 그렇지. 무관하다가 답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역은 참 거짓일 수 있고요.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인 명제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즉 원래 명제의 참거짓은요. 역인 명제와 참거짓이 그냥 독립입니다. 알았어요? 관련이 아예 없어요. 참, 거짓, 참, 거짓 다 가능해요. 즉 이 두 개를 어떻게 사용할까? 결국은 명제니까 뭘 물어본다고? 참거짓을 물어봅니다. 원래 명제에 대해서. 자, 원래 명제 참거짓을 물어봤어. 근데 너희들이 원래 명제가 딱 보자마자 참거짓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 진리집합 아무리 따지려고 해도 힘들어. 그때는 뭘 보시면 돼요? 대우 명제를 보란 얘기예요. 대우를 만들어 보면은 참거짓이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명제를 주고요. 물어봅니다. 너희한테. 다음 중 대우 명제가 참인 것은? 그럼 뭐야? 대우를 만드시 만들어야 돼? 그럴 필요 없죠. 왜? 그냥 원래 주어진 명제에서 참거짓을 따져봐. 거기서 참이면 답은 참 쓰면 돼요. 왜? 동일하니까. 대우 명제를 만들 필요 없이. 알았죠? 또 어느 명제를 주고 역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역인 명제를 구해야만 합니다. 원래 명제 참거짓을 따지고 있으면 멍청이고 관련이 아예 없어요. 알았죠? 알았죠? 자, 다음 마지막 하나 또 있어. 이걸 보통 배운 적이 없어요. 얘들아,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반대인 명제가 있었어. 그게 뭐게요? 땡! 좀 생각을 해라. 처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2를 그냥 아까 저기서도 2 나오고 여기서도 2 나오고 왜 2 나오는 거야? 왜? 야, 여긴 명제랑 얘랑 원래 명제랑 이 명제 둘이 무슨 관계 있어? 배우.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얘의 참거짓은 얘랑 무관. 얘랑 참거짓은 얘랑도 무관이 답이지 이 양강만들아. 그렇지 않냐? 왜 얘네들이 갑자기 반대인데 그럼 얘네들도 반대겠지. 얘네들이 일치하니까. 자, 흥분 좀 했어요. 누구랑 참거짓이 반대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의 명제를 만들면은 참거짓이 완전히 반대예요. 왜? 이다가 아니라 바뀌었으니까. 이다가 아닌 놈들이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 이다면 이다고 아니다면 아니다겠지. 됐음? 그래서 원래 명제랑 부정의 명제는 참거짓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느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때 그냥 명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진리집합 같은 거. 그런 걸 우리는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직접 증명이라 불러요. 왜? 명제 자체를 안 바꿨거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보고 따진 것 뿐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뭐예요? 명제를 바꿔서 바뀐 명제를 가지고 참거짓을 따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 녀석을 바로 뭐라 불러요? 간접증명법이라 불러요.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다른 하나는 부정을 이용한 증명인데 부정을 이용한 증명은 이름이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너희들 알고 있는 귀류법이 바로 부정을 이용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상환이는 남자입니다.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왜 웃지? 진이 잠깐만 귀 막을래? 알았어, 미안해. 자, 직접 증명을 하면 뭐예요? 그 명제 그대로 보면 되니까 그래요. 맞죠? 그럼 증명이 됩니다. 맞죠? 뭐라고? 등본을 모르지. 등본이 오류였을 때. 자, 갑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말고 부정의 명제, 즉 귀류법을 이용해서 하는 증명 간단하게 흐름만 잡아줄게. 창환이는 남자다. 증명을 하고 싶어. 귀류법을 쓰고 싶어. 부정을 사용하자. 부정이 뭐야? 창환이는 남자가, 즉 창환이는 여자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참이라면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거고 얘가 거짓이라면 원래 명제 참이라고 사용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일단 창환이를 여자라고 가정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귀류법은 약간 왜 부정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그걸 부정 만든다 그래서 참거짓이 명확한 건 아니야. 거기서 뭔가를 밝혀줘요. 창환이가 여자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러면 참이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창환이가 쇠고랑 차고 나와요. 그럼 뭔가 여자라는 가정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거는 거짓이네.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 즉 창환이는 남자였다. 과거형이 되는 거지. 어쨌든 아니야. 그렇게 밝히는 게 귀류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증명법에 대해서 막 배웁니다. 그거를 미리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은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는 그 용도로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 세 개가 다 중요해요. 알았죠?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음.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조금 밝혀볼까? 자, 어디로 가냐면 있나 근데? 있나 모르겠다. 없는 것 같아. 아씨, 없다. 어떡하지? 자, 303번 풀어보세요, 지금. 좀 쉬운데, 그나마 좀 비슷한 게 303번.
명제의 역과 대우가 항상 참인 명제를 찾아보세요. 자, 일단 이런 문제도 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쓰고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그럴 때는 역도 대우도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요 놈에 대해서 일단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따지러 가볼 거야. 근데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는 대우를 굳이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명제 참이의 것이에요. 3. 1이면 제곱해도 1이다. 참이죠? 그럼 대우는요? 당연히 참.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밝혔어. 그때 역은요? 거짓, 뭐 참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역인 명제를 만들러 갑니다. 맞나요? 자, 제곱이 1이면은 x는 1이다. 참여 것이에요? 거짓.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됩니다. 자,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보통 리을 같은 거 디귿은 보자마자 참 나오나 모르겠다. 자, xy가 절대값 xy와 똑같다. 아니, 다시. 지금 역대우지. 자, 대우를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봅시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xy가 뭐하다? 양수만 되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걔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명제 참여 것이에요. 거짓이죠. 왜요? 참여 것이에요. 거짓이죠. 왜? 성은 왜 이렇게 되니? 얘가 훨씬 적잖아. 양양밖에 없잖아. 일단 0도 없고 음음도 없고. 맞죠? 그럼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도 거짓이겠죠. 근데 역은요? 거꾸로는 성립해야 해요. 성립하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럼 뭐 답은 니은 디귿 되겠지 뭐. 알았음? 자, 근데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 너네가 아씨 왜 없지? 자, 거기 들어봐요. 뭐야 이거? 자, 설명해 보세요. 왜? 난리가 났다 그죠? 설명해 보세요. 참 아니냐? 자, 저 명제의 참것을 따져보세요. 어떻게 따지면 돼요? 진리집합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왜? 너무 많아. 얘가 아니다를 말 밝혀주는 진리집합이 너무 많지 않나요? 얘도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로 만들러 갑니다. 대우로 만들면 뭐야? 참의 것이에요. 그래서 얘도 참이죠. 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보자마자 명제의 참것을 따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명제들이요. 그런 명제들의 대표적인 예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방금처럼 아니다. 보통 대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는이 들어가 있는 명제 밝혀주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이거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고 나서 뭐 블라블라 막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문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면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오케이? 그럴 때는 너희들이 뭐 해주세요? 대우로 들어가 주세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아닌데 뭐로 할까? 어쨌든 지금 내가 만들지는 못하겠다. 부등식으로 뭐 x가 양수다 또는 y가 양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 이면
뭐 예를 들어서 x, y는 양수다. 이런 거. 참여한 것이야.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뭐 해주세요? 명제의 대우를 만들어주세요. 대우는 뭐야? 참여한 것이야. 지금 현재는 거짓이죠. 그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해됐음? 여기가 AND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애매모호하다고. 알았음? 그거를 가지고 밝혀주는 거야.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참여한 것이야. 참여한 것이야. 참여한 것이야. 거짓이죠. 그게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그게 참인 것처럼 보였는데 거짓이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것들이 몇 개가 보인다고. 알았니? 알았니? 끝.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x가 음수거나 y가 음수면은 곱하면 음수니 무조건? 아니지. 맞지? 그런 것들로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역, 대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되나요? 자, 가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자, 유형 15번으로 갑니다. 역과 대우는 지금처럼 참, 거짓을 따지는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로도 많이 나오냐면 바로 3단론법. 얘들아, 너네 3단론법 언제 배웠어? 중학교. 뭐 무슨 시간에? 청원아? 그렇지. 희한하게도 사회 또는 도덕 시간에 배워요. 3단론법의 대표적인 예시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뭐 있어? 중딩 때 배운 거. 소크라테스 사람임, 사람은 죽음. 따라서 소크라테스 죽음. 뭐 이딴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로 많이 나오거든요. 수학에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뭐래? R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 왜 성립해요? 수학에서 말하는 진리집합, 명제의 참거짓은 무조건 진리집합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P 안에, 뭔 소리야? P가 Q 안에 있고 Q가 R 안에 있으니까. 결론 P는 R 안에 있거든. 그래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약간 뭐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들보다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오긴 하죠.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참거짓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참인 명제 찾기가 좀 중요하고요. 3단 논법은 그래서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갈 건데, 자, 몇 번 문제로 넘어가 보냐면, 뭐야? 어디까지 왔냐? 자, 309번입니다. 풀어보세요. 해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의 뭐와 뭐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참인 명제를 찾아주세요. 자, 요 명제를 찾아갈 때 절대로 하지 마실 거 뭐예요? 벤다이어그램 그리지 마세요. 물론 그게 틀렸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명제와 명제잖아. 벤다이어그램을 왜 거쳤다가? 집합이고 명제면은 벤다이어그램 맞겠지. 명제고 집합이면 벤다이어그램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명제와 명제잖아요. 맞죠? 명제 안에서 끝냅시다. 자, 그때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거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나는 좀 다시 쓸게. 잘 안 보여서. 일단 참인 명제가 주어지죠. 그래가지고 항상 참인 명제 찾기 또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찾기 이런 문제거든. 그때 반드시 너희들이 써줘야 되는 건 뭐예요? 각각의 명제에 대한 대우를 쓰세요. 그리고요, 답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때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명제가 있죠. 누구 있어요? 없네요, 여기는. 미안해요. 아, 있다. 없다. 자, 여기서는 없어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맞죠? 자, 일단 그래서 뭐다? 여기서 원래 주어진 명제와 내가 구한 대우 명제를 가지고 자, 시작합시다. 어디서부터? not r로 시작하래요. not r로 시작하는 명제 보면 뭐야? P로 끝나는 게 있다, 그치? 딱 하고 보니까 바로 참. 맞죠? 자, P로 시작하는 명제 찾아보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not Q로 갑니다. 아직 멀었죠? not Q에서 이어받는 명제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죠?
참이라고는 할 수 없음. 물론 거짓인 건 아닙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가 맞지. 못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 얘도 뭐예요? Q로 출발하는 명제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디까지 갔어요? 나피. 나피에서 아직 안 끝났죠? 나피에서 이어받는 명제 있나요? 네. 이어받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R. 그러면 Q에서 R로 간다. 참. 답은 3번.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야. 그때 만약에 니은 같은 거에서 밝혀졌어. 못 만들면 내가 끝내라 그랬지. 근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 주어진 명제의 뭐? 아, 나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 하면서 거꾸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못 만든다. 알았어요? 정방형으로도 못 왔는데 역방을 어떻게 가겠니, 갑자기? 그래서 밝히고자 하는 명제의 대우는 내가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주어져 있는 명제에 대해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를 가지고 만들면은 참, 못 만들면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너희들의 숙제는 오늘 어디까지냐면, 자, 귀류법을 안 배웠지만 귀류법까지 일단 내볼게요. 그래서 숙제는 330까지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많나요? 우리 지난번 숙제가 어디까지였지? 아, 그랬어? 아, 뺄게. 그러면 319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우리 화목반인가? 그건 나도 모르겠고. 자, 똥을 싼다고? 똥 싸고 있네, 저거. 어쨌든 됐죠?